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OT 겸 기본 회로를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1장이죠. 1장이니까 1페이지인가요? 1장의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 1장 직류회로입니다. 제1장 직류회로인데요. 이 1장 직류회로에서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뭐냐? 한 문제 정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이죠. 1장부터 5장까지 통틀어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어디서부터 출제되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6장 있죠. 6장부터 해가지고 6장이 회로망일 거야. 그래서 회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가도현상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출제 비중 거의 없고요. 근데 1, 2, 3장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정규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가 되고요. 6장부터 회로망부터 마지막 가도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혹시 공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는요 6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류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직류회로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내용 설명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저항회로가 있습니다. 저항의 접속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장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저항의 접속법 들어갑니다. 저항이 뭐가 되냐? 접속입니다. 우리 접속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직렬 접속과 병렬이 있고요. 직렬과 병렬 혼합한 게 바로 직병렬입니다. 우리는 저항의 접속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연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접속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는 거고요. 직렬과 병렬 혼합한 게 바로 직병렬입니다. 그러면 이 접속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직렬 접속이 있어요. 직렬 접속. 직렬 접속입니다. 우리 전기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소자 우리는 저항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전기시문들이 약속을 잡은 거죠. 우리는 전기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편의상,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R1이라 하고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이걸 제가 R2라 하고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이거를 R3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저항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무슨 접속? 직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저항이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바로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꼭 기억해 두십니다. 즉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것은요.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3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R1에 흐르는 전류가 10A 하면요. R2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 10이고요. R3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 10. 즉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면은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럼 저항 세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로 요 양단자에 제가 이렇게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한번 걸어 봅니다. 뭐를 걸어요? 전압을 겁니다. 그러면 저항 세 개가 직렬로 연결해로 요 양단자에 제가 뭘 갖다 걸냐면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를 것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흘러요. 그래서 많은 전압을 인가하며 뭐가 흐를 것이다?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I가 흘러서 R1에도 가고 R2에도 가고 R3에도 가죠.
그럼 각각의 소재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요 놈을 제가 편의상 요걸 제가 V1이라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라 하고 R3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라 한다면 요거를 제가 V3라 한다면 이때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요. V1 플러스 V2 플러스 V 얼마가 되냐면은 3가 됩니다. 그러면 요 양단자에 걸린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을 뭐냐? 합한 게 바로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요 식에 나온 것처럼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와 R3에 걸리는 전압 V3 합한 게 바로 이거죠.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 합한 게 바로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V라는 것은 바로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죠. 그럼 잘 보시면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저항입니다. 그럼 이 V와 I와 R 사이는 무슨 법칙이 존재해요? 오음 법칙이 존재하죠. 그럼 오음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요 전체 전압 V를 구하면 V라는 것은 바로 오음 법칙을 쓰시면 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R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V1이라는 것도 오음 법칙을 쓰시며 이것도 뭐가 되시냐면은 R1 곱하기 뭐가 되고 I가 되는 거죠. 이유는 이 세 개들은 다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고 전류가 일정하죠. 그럼 1, 2, 3는 무슨 전류를 내요? 여기에 흐르는 무슨 전류? 전체 전류가 이렇게 다 세 군데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1 곱하기 I가 바로 V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R2에 걸린 전압 V2도 오음 법칙을 쓰시면 R2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I가 되고요. 플러스 V3라는 것도 바로 뭐가 되냐면은 R3 곱하기 바로 뭐가 되냐? 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 세 식을 제가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요 세 식을 제가 뭘로 묶을 수가 있냐면은 I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 놈을 I로 묶어냅니다. 그럼 I로 묶어내면은 뭐가 남아요? R1 남고 플러스 R2 남고 플러스 R 뭐가 되냐? 3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죠. 같다는 것은 양변에 같은 것끼리 사라집니다. 누구누구 사라져요? 요거 하나 사라지고 요거 하나 사라진 거 맞죠? 그러면 요 V가 전체 전압이라면서요. 그럼 요 R도 무슨 저항이 되고 전체 저항이 되고 요 I도 무슨 전류? 전체 전류입니다. 이유는 전체 값을 우리가 전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 곱한 게 바로 전체 전압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날아가니까 R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R이 무슨 저항이라는 거야? 전체 저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 R1과 R2하고 R3가 무슨 연결? 직렬이잖아요.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이 합성 저항, 이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R1 플러스 뭐가 돼요? R2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R3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은 무조건 뭐냐? 더하기가 정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알 것은 뭐예요? 노란 거로 적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뭐냐? 더하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하나 더 있다. 의미 없죠, 이게? 만약에 여기 저 한 개가 이렇게 한 개가 더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알파라고 그럴게요. 그럼 저항 4개를 직렬로 주어지고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뭐 하는 게 정답이야? 더한 게 답이죠.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R 뭐가 되냐? 폭값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더한 게 정답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얼마? 2옴짜리고 이것도 얼마? 2옴짜리고 이것도 얼마? 2옴짜리입니다.
그럼 저항 3개, 즉 2옴짜리 저항 3개가 직렬로 주어지고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라고 물으면 여기에다 보면 얼마야? 2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이것도 얼마짜리? 2짜리. 이것도 얼마짜리? 2짜리. 이것도 얼마짜리? 2짜리. 똑같죠? 이처럼 동일한 값이 직렬로 주어지고 이거의 합성 지항을 구하세요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일정한 값일 때는 이렇게 풀지 말고 이거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저항 얼마짜리가? 2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돼요? 6이 나오죠? 그냥 더해서 6이나 이렇게 해서 더해서 6이나 결론적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즉 내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 공식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직렬일 때 합을 구하고자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요? 바로 저항값이 뭐 할 경우? 그렇죠. 저항값이 일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일정한 경우에 합성 지항을 구하셔라고 했을 때는 이걸 쓰는 거지. 3개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뭐야? 틀어지면은 요 공식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요 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무슨 접속이에요? 직렬 접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짓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 노란 거로 적은 거 있죠? 즉 요 두 개를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 직렬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병렬이 되겠죠. 예, 두 번째 우리가 배우실 게 바로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가로 2번이죠. 예, 또 틀리네. 가로 2번입니다. 예. 저항의 접속법에서 두 번째가 바로 병렬 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병렬 접속입니다. 그럼 병렬 접속은 어떻게 해주는 게 병렬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이게 병렬입니다. 우리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고요. 이때 제가 요 저항을 편의상 요걸 제가 R1, 요 저항을 편의상 요걸 R2, 요 저항을 편의상 R3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저항 3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무슨 접속이냐? 이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요 저항 3개가 병렬로 연결로 요 양 단자에 뭐를 갖다 거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뭐를 갖다 거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건 겁니다. 전압을 이렇게 전압을 겁니다. 그 요 양 단자에 제가 전압을 갖다 걸며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흘러갑니다. 이때 많은 전압을 인가하며 뭐가 흐를 것이다? 전류 I가 열심히 흐르는 거야. 그럼 잘 보시면 요 R1과 R2와 R3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잖아요. 그럼 병렬일 때는 우리가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면 이번에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할까요? 바로 전압이 뭐가 되냐면은 일정합니다.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것은요.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요 양단제 얼마? V라는 전압을 걸었잖아요. 그럼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가 되냐? V가 걸리고 여기에도 V가 걸리고 여기에도 얼마? V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 양단자에 100V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다면 여기도 얼마 걸려요? 100. 여기도 얼마? 100. 여기도 얼마? 100. 이유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전압을 갖다 걸었으니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흘러서 어디까지? 요 지점까지 딱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로 쪼개지는 거야? 전류 몇 군데? 세 군데로 쫙 갈라지죠? 그럼 이제 전류 I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몇 군데로? 세 군데로 갈라집니다.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또 일부는 여기로 갈 거고 또 일부는 여기로 가는데 저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뭐라 한다면 편의상 I3라 한다면 이때 이 전체 전류 I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보시면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류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여기에서는 지로가 몇 군데? 세 군데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이 1, 2, 3라는 것은 이 I에 의해서 얼마씩 나눠먹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요 놈이 여기서 다 분산되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와요? 요 I1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I1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I가 흘러서 또 이렇게 뭐가 되냐? I2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요. 요게 흘러서 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 I3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 요 지점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요게 합해지죠. 합해서 다시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제가 편의상 이걸 제가 I 다시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는 나눠먹게 하고 요 지점에서는 다시 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는 즉 요 I하고요. 요 I 다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세요. 여기서는 나눠지고 여기서는 합해서 다시 나오죠. 그럼 잘 보시면 이 I하고 이 I 다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양단자의 전체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체 전류잖아요. 그럼 이 전체 전류 I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I 뭐하고요? 1하고 I2하고 I3하고 뭐가 되냐면은 요 I1하고 I2하고 I3를 합한 게 바로 요 무슨 전류가 되는 거야? 이 해류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전체 전류 I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요게 V고 I고 이게 뭐예요? 저항이죠. 그럼 V와 I와 R 사이는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요 전류 I라는 것은 오음 법칙을 쓰시면 I는 뭐분의 뭘까요? 요 I라는 것은 바로 R분의 바로 V가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은 요 I가 전체 전류라는 것은 이 전압도 전체 전압이 되는 거고요. 요 놈도 뭐가 되냐면은 전체 저항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제 여기 전체 전류고요. 이제 여기 I1. 그럼 이 I1이라는 것은 어디에 흐르는 전류야? R1. 즉 이 I1이라는 것은 R1에 흐르는 전류죠. 그럼 이 V와 I와 R 사이는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I1이라는 것은 R1분의 요거하고 요게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병렬 때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 양단자가 걸린 자는 V잖아요. 그 여기도 얼마? V가 걸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V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에다가 R2에 흐르는 전류 I2라는 것도 오음 법칙을 쓰시면 I2에 뭐가요? V가 되고요. 플러스 I3도 오음 법칙을 쓰시면 R3분의 바로 V가 됩니다. 이제 요 세 개를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요 세 개를 V로 잡아묶을 수가 있죠. 제가 요 놈을 V로 잡아묶습니다. 그 묶으면은 뭐가 남냐면 이것은 바로 R1분의 1이 남고요. 플러스 여기에는 R2분의 1이 남고요. 플러스 R3분의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럼 이제 요 식하고 요 식은 같은 거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거니까 양변 뭐 같은 것끼리 찍찍. 누구 찍찍이요? 요거 찍 이렇게 뭐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날아가면은 어떻게 남아요? R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소리는 요게 전체 전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전체 전압이고 이게 바로 전체 저항이죠. 그러면은 요 R이 바로 뭐예요? 전체 저항입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요 R이라는 전체 저항값을 구해 볼게요. 그 요 식에서 제가 요 R이라는 전체 저항값을 구하면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뭐 분의?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는 무조건 더했죠. 그럼 저항이 병렬일 때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 전체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무슨 접속?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본다면 이게 더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R4입니다. 그럼 저항 4개를 병렬로 주어지고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 전체의 분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들어가고요.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R 그렇죠. 4분의 1 전체분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1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병렬법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저항이 얼마? 2. 요것도 얼마? 2. 요것도 얼마? 2입니다. 그럼 동일한 저항 3개가 병렬로 주어지고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풀어도 나옵니다. 얼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전체 1 하면 되죠. 그런데 이처럼 이것도 2 또 같죠. 이처럼 동일한 값이 병렬로 주어지고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 식도 요 식이지만은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저항 얼마짜리가 2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이나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은 같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야 되죠. 조건.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이걸 풀면 되죠. 굳이 다른 공식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풀 때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은 저항값이 뭐 할 때? 그렇죠. 저항값이 일정할 경우에. 일정한 경우. 그래서 저항값이 일정한 경우에는 요 식을 갖고 문제를 풀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거 소자 몇 개짜리야? 3개짜리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소자 몇 개짜리야? 2개짜리입니다. 우리는 2개짜리만 잘 알아두셔도 돼요. 그럼 2개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2개짜리입니다. 식은 똑같은데요. 2개짜리 위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 해율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항입니다. 맞나요? 이게 저항이니까 저항이 아니고요. 무조건 약속이에요. 전기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주어진 소자는 무조건 저항입니다. 그럼 제가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R1이라 하고요.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항 2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병렬이잖아요. 그럼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예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 전체분 1이었잖아요. 이거 2개짜리 똑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저항 역수의 합분의 1 바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전체 얼마?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요 식을 정리하면 통분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은 분모는 뭐 해주고 더해주고 분자는 곱하기 나옵니다. 여기다 차례대로 놓아주면 얼마냐면은 R1 플러스 R2 요것도 R1 곱하기 뭐가 되냐? R2입니다. 우리는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 몇 개? 2개입니다. 굳이 제가 2가지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간혹 문제에서 요 해로 주어지고 오른식 찾아라 그러면요. 이렇게 보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보기가 주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뭘로 보기가 주어질지를 모르다 보니까 식 찾는 문제 나올 땐 둘 중 하나니까 두 가지를 적어드린 거고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어차피 요 식과 요 식은 뭐예요? 같은 식이잖아요. 같다라는 것은 여기에다 풀든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럼 아무거나 대입해 풀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어떤 걸 갖고 푸는 게 좋아요? 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이걸 갖고 푸는 게 좀 편해요. 단지 편리성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나는 무조건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편한 게 좋은 거니까 식 찾는 문제가 나올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요 뒤쪽을 이용해 즉 도와 곱하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접소법인 직렬과 병렬법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거죠, 이거죠. 요 식이면 이거. 요거하고 요거. 요 놈하고 요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개. 네, 요거는 그냥 식을 만들려고 한 거니까요. 요 노란 거 적은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압해 드린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풀까요? 예, 하나 두 개 더 하고요. 그냥 풀어드릴게요. 문제점 싹 풀어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저항에 접속을 한 거고요. 이제 요거 합니다. 이건 지울까요? 여기는 지웁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전압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 전기회로에서 즉 전기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로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럼 제가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R1이라 하고 요 저항을 편의상 R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회로 요 양 단자에 제가 전압이라는 놈을 이렇게 걸어봅니다. 전압 겁니다.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요.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흐르죠. 그럼 많은 전압을 인가하면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요 I가 흘러서 R1에도 가고 R2에도 가죠. 그럼 각각의 소자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며 뭐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R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라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 V1과 V2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 전압에 의해서 나눠 먹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얼마? 100볼트가 걸렸다고 칩니다. 이 양단자에 걸린 전체 100볼트라면은 이 100에서 1분은 여기로 가고 1분은 여기로 가는 거야. 한으로 100볼트에서 40이 여기에 걸렸다면 나머지 얼마는? 60은 어디에 걸리냐면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야지만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서 얼마가 돼? 100이 나온 거죠.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분배.
분산식이다. 나누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전압에 의해서 얼마씩 나눠 먹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R1, 즉 R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로 한다면 그 뭐가 시험 문제냐?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출제돼요. 뭐 갖고 하기? V1, V2가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1과 V2라는 것은 전체 전압에서 얼마씩 나눠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V1, V2를 구하라. 그 무조건 무슨 전압이? 전체 전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 V가 어디 걸린다는 거야? 전체 V가 바로 R1에도 얼마, R2에도 이렇게 얼마가 걸립니다. 그럼 V2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압 V가 어디 걸리냐면요. R1에도 얼마, R2에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분자가 어떤 놈이 올라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자가 누가 올라온지는 뭘 알아야 되냐?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 주제가 뭐예요? 전압이죠. 그럼 전압 V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hm 법칙에 의해서 V는 뭐 곱하기 뭐가 돼요? 오hm 곱하기 I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주어진 도면에서 ohm의 단위를 가진 놈이 누구야? 저항이죠. 그래서 ohm 자리에 R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요. V는 R 곱하기 I라는 저항회로에서의 오hm 법칙을 만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개는 무슨 연결이냐면은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죠. 요 I라는 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립니다. 그럼 가리니까 뭐가 뭐야? VR이죠. 그러니까 요 식의 소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V하고 R은 비례반비례. 요 V하고는 R은 비례반비례. 비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을 세웠을 때 비례 관계가 성립됐을 때는 자기 걸 뜻하는 거고요. 반비례가 성립됐을 때는 뭐가 되냐? 남의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두 식은 무슨 관계니까? 비례예요. 그럼 비례라는 것은 자기 거, 남의 거? 자기 겁니다. 그럼 자기 거라는 것은 지금 R1에 걸린 전압 V1을 물었죠. 그럼 지금 R1에 걸린 전압 V1을 물었으니까 그럼 비례면은 자기 거고요. 반비례면 상대편 거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은 비례니까 뭐야? R1에 걸린 V1을 물었으니까 비례니까 바로 요것은 R1이 되고요. 요것도 V2를 물었으니까 비례 관계니까 이것도 뭐냐? R2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한 개가 더 있다.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 개가 더 있다고 칩니다. 가정을 준 거죠. 이렇게. R3에 걸린 전압 V3를 구하라. 그럼 R3에 걸린 전압 V3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전압? 1, 2, 3죠. 그럼 이 V1과 V2와 이쪽이 아니죠. 예,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죠. 예, R3에 걸리는 전압 뭘 구하라? V3를 구하라. 그럼 즉 V1이나 V2나 V3라는 것은 전체 전압에 의해서 나눠. 이 전체 전압에서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가 떨궈주는데 그 중에 V3에 걸리는 전압, R3에 걸리는 전압 V3를 물었네요. 그럼 1, 2, 3라는 것은 무조건 무슨 전압? 전체 전압에서 나눠 먹기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전압 V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R1에도 걸리고 R2에도 걸리고 R3에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전압 분배 법칙에서 우리는 요 식은 V하고 R은 비례반비례. 비례잖아요. 그럼 비례면 자기 거 남의 거. 자기 거니까 V3 물었으니까 분자는 뭐가 올라가는 거야? R3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는 뭐야? 말씀 그대로 시험 문제는 두 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설상 3개 이상이 나오고 전압 분배 법칙하고 문제 풀 경우가 생겨도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참고로 여기를 제가 1V, 여기를 제가 2V, 여기를 제가 예를 들어 3V라고 제가 잡은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저항 3개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 R3에 걸린 죄나 V3를 만약 물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공식을 3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우리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2가지만, 요 2개만 알고 계셔도 무난합니다. 그럼 뭐 3개가 주어지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1, 2, 3 중에서 지금 여기에 걸린 전화를 물은 거 맞죠? 그럼 우리 몇 가지는 배웠어요? 2개짜리는 배웠지만 우리가 3개짜리는 솔직히 알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몇 개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2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만약 문제에서 R3에 걸린 죄나 V3를 물었다면요. 요거 묻는 것을 제외한 2개를 묶어서 1개로 만들면 돼요. 그럼 2개를 묶어서 1개로 만든다고 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얼마? 1이고 이게 얼마? 2가 되잖아요. 그럼 1과 2 더하면 얼마가 돼요? 3이죠. 그럼 이거 묶어서 이걸 1개로 본 다음에 그럼 이거 묶어서 1개, 이거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1개, 이거 1개. 이제 몇 개짜리 됐어요? 2개짜리죠. 그럼 배웠잖아요. 지금 방금 배운 거.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설상 4개든 5개든 100개가 됐든가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5개가 주어졌다. 그럼 5개가 주어지는데 마지막에 R5에 걸린 전화를 물었으면은 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이 4개를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묶어버리면 돼요. 묶어요. 묶으면 어떻게 돼요? 1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묶은 1개하고 마지막 R4하고 몇 개짜리 돼 있어요? 2개짜리죠. 그럼 2개짜리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몇 개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은 딸랑 2개짜리니까요. 요 2개짜리 공식 여러분이 필히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신기하게도 기사 사는 계산은 3개 이상까지 가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거의 뭐예요? 2개짜리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전압 분배 법칙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네, 지금 2번째가 저온압을 이제 분배시켰다면 이번에 뭐냐면은 전류를 이제 분배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네, 전류 분배 법칙.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제가 요 저항을 편의상 R1이라 하고 요 저항을 제가 편의상 R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저항 2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저항 2개가 병렬로 영회로 요 양 단자에 제가 뭐를 걸 거냐면은 전압을 한번 이렇게 걸어 봅니다. 전압을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은 무조건 뭐가 흘러요? 전류라는 게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 가지고 어디까지 오시다가 요 지점까지 딱 오시다가 이제 지로가 몇 군데로 쪼개지는 거야? 2군데로 나눠 먹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뭘 한다면 I2라 한다면
뭐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냐면요. R1에 흐르는 전류 I1과 R2에 흐르는 전류 I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 I1과 I2라는 것은 이 전체 전류에서 뭐가 되냐? 나눠먹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 전류에서 전체 전류 값에 의해서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I1과 I2라는 것은 전체 전류에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I1, I2를 구하라. 그럼 무조건 무슨 전류야? 전체 전류가 먼저 들어가서 전체 전류 I가 어디 흘러가냐면요.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R1에도 가고 R2에도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I2를 구하라. 그 무조건 무슨 전류? 전체 전류 I가 R1에도 가고 R2에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것은 전류 분배 법칙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분자가 어떤 놈이 올라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온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식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주제가 뭐가 돼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 I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오음 법칙에 의해서 I는 Ω분의 V라는 공식이 탄생을 한 거고요. 요 식에서 오음의 단위를 가진 놈이 저항이니까 오음 자리에 R을 써가지고 I는 R분의 V라는 저항 회로에서의 오음 법칙을 만든 겁니다. 이제 두 개는 무슨 연결해요? 직렬. 두 개는 무슨 연결해요? 병렬. 우리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병렬일 때는 우리가 뭐냐? 전압 일정하다 그랬죠? 그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럼 가립니다. 그럼 가리니까 뭐가 뭐야? IR이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I하고 R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반비례면 자기 거 남의 거? 남의 겁니다. 그래서 식을 세웠는데 비례 관계가 되면 자기 거고요. 반비례가 되면 남의 거야. 남의 거라는 것은 지금 R1에 흐르는 전류 I1을 물었잖아요. 그럼 비례면은 자기 거지만 지금 반비례니까 뭐냐? 자기 거 아니라 상대편 거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 같으면 R 뭐가 되고 2가 되고요. 2 같으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은 R1입니다. 시험 문제는 몇 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가까이 이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 2개짜리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은 문제 푼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압 전류의 분배 법칙을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에서 쪼개집니다. 쪼개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쪼개지고 어느 지점에 오면 요 지점에 오시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I1이 되고 여기가 I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요 지점에 합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전류를 제가 뭐라 하느냐? I-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I하고 I-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어요? 같은 겁니다. 맞나요? 같다라는 것은 요게 이 점을 봤을 때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흘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흘러 들어오는 전류하고요. 흘러 나가는 전류는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는요.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는 쪽은 얼마였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쪽이 얼마? 10이었는데 나가는 쪽이 얼마가 되냐면은 9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10인데 이거는 9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전류차가 생긴 거죠? 그 얼마만큼의 전류차가 생긴 거야? 1이라는 전류차가 생긴 겁니다. 그럼 요 1이라는 것은 바로 새는 겁니다. 새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전기가 바로 뭐예요? 누져놨다 그러는 거죠? 누설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는 전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는 전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새는 전기를 감지하는 게 있죠. 즉 전기가 새는 것을 감지하는 게 누구라 그래요? 누전 차단기가 있죠. 누전 차단기 원리는 간단해요. 들어가는 놈하고 나가는 놈 뭐가 생기면 차가 생기면요 자동으로 뚝뚝 끊어지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기하고 즉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은 거잖아요. 이걸 누가 말한 거야?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키르호프란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키르호프란 사람이 또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과 키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럼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오hm 법칙만 알고 계시면은 그건 할 필요는 없고요. 제1법칙은 또 별도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1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가는 전기는 무조건 뭐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10이 되면 요게 나가는 것도 얼마가 되냐면은 10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고요. 좀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 7쪽에 있죠. 거기에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